오늘은 저희 회사 직원인 이제 데이빗과 함께 미국 출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데이빗 미국 출장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미국 정말 좋아하던데 미국이 왜 좋아요? 일단 저는 한국이랑 다르게 남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남들의 시선을 굳이 신경 쓰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음, 그때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구경도 하고, 그 이제 DC에 있는 여러 관광지라든가. 저희 회사에서 출장으로는 처음 미국을 접한 게 언제였어요? 텍사스 오스틴죠. 2017년도로 기억하죠. 그때 저를 거기서 만났죠. 그쵸. 우리 그냥 그런 거 한번 뽑아볼까요? 좋은 거. 미국 이것은 한국보다 좋다 이런 거. 각 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특색을 즐기면서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마다 좀 특색이 있죠. 그쵸.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애리조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닉스에서 일을 하다가 휴가 맞이해가지고 그냥 위로 쭉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 인터하이웨이 타고서. 그런데 한 2시간 올라가니까 갑자기 처럼 빨간색 광야가 나오고 세도나. 세도나. 네, 거기서 좀 2시간 정도 더 올라가니까 이제 침엽수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쫙 써 있는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플래그스택인가요? 나오고 또 거기서 한 두세 시간 더 올라가니까 그랜드 캐년 그쵸. 또 나오고 5시간 정도 더 올라가니까 홀시밴드라고. 네바다주에. 네, 아니 홀시밴드는 이제 애리조나 있죠. 거기하고 유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애리조나 위로 쭉 올라갔을 때 유타 바로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 페이지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시시각각으로 이제 풍경이 변하는 거 보면서 진짜 땅이 넓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미국이 좋은 이유 두 번째. 출장 가면서 출장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출장 다니면 그렇죠. 출장자들은 출장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이번 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출장비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원화로 받으니까. 미국으로 출장 가면 좋은 점 세 번째. 저는 뭔가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고 4시 이후에는 모든 게 온전히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되게 해볼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 나만의 시간을 한국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출장 가면 한국이랑 다른 풍경이라든지 생활 그쵸. 환경에서 오는 그 신비로움 때문에 그쵸. 지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미국으로 출장 가면 좋은 점 네 번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사실 미국을 또 다른 말로는 인종의 샐러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서 진짜 멕시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진짜 흑인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에이시안 친구들. 텍사스 출장 처음 이제 브라이언님 만났을 때, 우리 라미님 만났을 때 우리 그 바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문화도 사실 경험해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되게 친구를 만들기 쉽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깊이가 사실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스낵과 같은 친구들일지라도 좀 만들기가 편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고 사실은 지내고 있고 그쵸. 하는 점들이 좀 좋았고. 그럼 미국으로 출장 가면 좋은 것 다섯 번째. 다양한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또 즐길 수 있잖아요. 뭐 사격을 한다든지, 진짜 뭐 절벽에서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사실 이번 출장 때도 기회가 돼서 사격을 하러 갔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총 쏜다 하면 되게 뭔가 한정돼 있고 이런 공간에서 사격을 진행을 하지만, 미국은 제가 갔을 때는 산에 그 슈팅 레인지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쏴볼 수 있고, 다양한 총들도 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낚시도,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낚시도 좀 즐길 수 있고. 낚시하려면 라이센스 필요하지 않아요? 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형식이라 일회용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사실 뭐 크게 뭐 엄청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광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거기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사이즈를 재보고 얘가 사이즈보다 작으면 방생해주고. 사실 미국 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게 사냥이죠.
그럼 이번에 미국으로 출장 가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으로 출장 갔을 때의 단점 첫 번째. 사실 가장 큰 거는 제가 연애 중인데 여자친구를 볼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죠. 사실 뭐 여자친구 얘기하기도 했지만 가족 경수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게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이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기는 건데 그런 거에 진짜 나서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미국 출장의 단점 두 번째. 음식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뭔가 제한을 두고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이제 이야기를 출장 오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대부분 음식들이 짜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인타운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또 한식당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한국에서 먹는 그 맛은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 쪽으로 출장 갔을 때 많이 가는 데가 베트남 음식점인 것 같아요. 포 그쵸. 먹으러. 쌀국수. 네, 아무래도 한국보다 진짜 맛있고 그렇죠. 포가 맛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바질이라든지 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피자나 햄버거는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장 가면 생각보다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 밥을 많이 해 먹죠. 나가서 먹으면 그렇죠. 비싸니까. 그런 패스트푸드점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레스토랑 가면 거기서 되니까. 팁을 또 들어가니까 요즘에 그렇죠. 또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키오스크에서도 이렇게 팁을 주고 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데는 없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건 6명 이상, 몇 명 이상 갔을 때 25% 팁이 붙여서 나오는 거. 아 진짜요? 네, 자동적으로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거 하다 보면 10명, 12명인데 영수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팁이 이미 청구되어 있는데 또 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거 항상 네. 서비스 비용 들어가 있는지 그쵸.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냥 그런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죠. 저는 예전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포틀랜드 쪽에서는 인솜니아라는 카페가 좀 유명해요. 근데 거기는 터치패드 형식으로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면을 딱 돌려요. 그러면서 팁 몇 프로 줄래? 이거 하거든요. 1불 써있고 그쵸, 이렇게 그쵸. 몇 프로 써있는데 그게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누르기 너무 부담스럽고 궁금한 게 보통 팁 몇 프로 줘요? 저는 진짜 기분이 나쁘면 안 주고요. 내가 그래도 되게 고맙게 잘 챙겨주고 있으면 보통 한 15% 정도 주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내가 정말 서비스를 잘 받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처음 미국 갔을 때 좀 멋있는데? 좀 그쵸. 힙해 보이는데? 막 이래가지고 팁도 이렇게 주곤 했는데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10% 줘요. 네. 근데 인종차별을 당했다, 내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면 안 줘요. 그렇죠. 안 주는 거. 서버한테 절대 안 주고요. 그리고 좀 그냥 노멀하게는 15% 정도 주고요. 진짜 좋은 서비스를 받았고 나도 너무 좋았어 하면 25%를 주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25%죠. 단체가 왔는데 그냥 기본으로 25%를 25%. 나간다라는 거는 오늘 들으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음식 얘기해서 팁까지 넘어왔는데 그렇죠. 미국으로 출장 가면 좋지 않은 점 세 번째. 사실 인종차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 되게 특이했던 거는 전 백인한테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흑인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생각보다. 흑인 친구들이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에서 장난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차별인 거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커피 주문 10분 동안 했어요.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키오스크에서 얘기하다가 앞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5분 더 얘기해서 딱 10분을 했는데 발음이 조금 진짜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발음이 조금 섞인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데 제가 자꾸 못 알아듣는 척 sorry? what?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경험도 있고 실제로 운전하다가 지나가는데 옐로우몽키 이런 것도 들어봤고 저도 인종차별을 좀 느껴봤는데 카페였어요. 저는 둘 다 카페였고 둘 다 이제 스타벅스였는데 내가 사랑하는 스타벅스였는데 한 번은 진짜 영어를 못할 때 이제 정말 막 세계 여행 끝내고서 바로 미국 넘어갔는데 그래서 다들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 정말 못할 때 갔어요. 카페를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Can I get a ice americano please?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이게 근데 갑자기 커피가 나왔는데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가 나온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미안해 하면서 커피가 다시 나왔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갔죠. 아이스로. 나 분명히 아이스 시켰는데 그냥 여기다 얼음만 넣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리고서 다시 나온 음료가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이거 너무 심한데? 그리고서 5번째인가요? 그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온 거예요. 사실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신다고 했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당황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문이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번째 나왔는데 그리고서 나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색인종 흑인 네. 친구분이셨는데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너 영수증 봐봐 해가지고 이제 쫙 하면서 이거는 너 인종차별 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컴플레인을 줬었죠. 그때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2번째 인종차별 케이스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한버터면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설 뻔한 일까지 이어졌던 건데 뭐였냐면 한 번은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이 여권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분이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여권을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때 있었던 데가 애리조나였거든요. 애리조나 그쵸. 피닉스 쪽에. 근데 애리조나주에는 영사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LA까지 가야 돼요. 그쵸. 캘리포니아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한 8시간 10시간 걸려요. 그쵸. 그래서 주유소가 보일 때마다 또는 주유 그 레바가 그쵸. 그러니까 바늘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주유소로 갔어요 항상. 그쵸 저도 그래. 네, 근데 운전해서 가는데 애리조나에서 그 캘리포니아 넘어갈 때 캘리포니아 온 거 환영해. 애리조나 그쵸. 잘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딱 넘어가서 첫 번째 있는 마을 휴게소로 갔어요. 가고 근데 그 친구가 담배를 핀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주고 저는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커피를 산 다음에 기름을 넣으려고 드라이브 스루로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때는 좀 영어를 좀 할 때니까. 그쵸. 미네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what? 뭐라고? 그냥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 2-3번 더 하고서 주문돼서 앞으로 와 하는데 딱 가가지고 차를 세웠죠. 이제 백인 여성분이었는데 되게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 주문한 거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 있잖아. 이런 표정. 뭔가 되게 귀찮은 표정을 하고 커피가 나오는데 너무 불쾌해서 이거 인종차별 당했다. 거기서 아무 말도 사실은 못하고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우리 직원 태워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휴게소에. 그리고 한참 운전하다고 가다가 플랫폼 쪄서 막 지나가고 하잖아요. 지나가가지고 거의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LA 카운티 쪽으로 쭉 접근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기름이 없네.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애가 야 기름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까 기름 넣었잖아. 이거 없어요. 이게 뭐 잘못됐나? 근데 아까 기름이 안 넣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 멈추면 답도 없잖아요. 다행히 바로 서치를 했는데 5분 거리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좀 비싸긴 했지만 있었어요. 거기 가서 가득 채워놓고 다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인종차별 당한 거 알겠어. 근데 너무 걔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도 걔 영어 못 알아듣겠었어요. 애리조나하고 그 캘리 그 사이에 사는 그 가운데서 사는 그 바보이시죠.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반대로 에이시안한테 좀 당한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에이시안들끼리 내가 영어 더 잘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왔거나 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어. 나 그쵸. 어렸을 때부터 왔어. 요런 뭔가 뻗댐 이런 게 좀 인종차별 아닌데 좀 그런 거 재수 있죠. 없음 이런 게 좀 눈꼬리 좀 셨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진짜. 4번째. 한국처럼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 뭔가 절차대로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여유롭고 왜?
이걸 왜 빨리 해야 하지? 설명해줘.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거를 딱히 어디 가서 해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맞죠? 다섯 번째. 네. 달러가 비싸다는 거, 물가가 물가가 비싸다는 거. 물가가 비쌉니다. 사실 이것도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뭐 이제 급여가 오르고 시급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3년 만에 출장을 갔던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쌀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 17불, 18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돈으로 치면은 2만 거의 원이 넘죠. 2만 원이 넘는 그 쌀국수 한 그릇에 2만 원. 밖에서 외식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팁 듣잖아요. 네. 근데 2만 5천 원 주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사실 이거는 달러가 또 내려가게 되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 또 저희한테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출장자들은 달러가 싸면 살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레곤이란 주 자체가 사실은 세일즈 텍스가 없는 구매할 때 이제 소비세, 취득세가 없죠. 취득세가 없다고 이제 알고 갔고, 그래서 물가가 싸다라고 느꼈는데 사실 물가가 제일 비쌌어요. 내가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레곤에는 이제 취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할 때 내는 그런 텍스들이 없어요. 그쵸. 세금들이 없죠. 그런데 그 세금이 음식값에 붙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른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이 이제 20대 그래 중반을 20대 후반을 거의 우리 회사에서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바라는 본인의 모습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서른이 지나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1호 인터뷰였거든요. 그쵸.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셋업을 할 때 생각했던 게 본인을 색깔로 표현하고 본인을 향기로 표현하면 본인은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인 것 같은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향수들도 요 계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머스크가 좀 푸근한 사람? 뭔가 덩치는 푸근해요. 덩치는 푸근하잖아. 성격도 푸근하니까 사실 제 장점이기도 하고 뭔가 단점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다 첫인상은 다 푸근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푸근한 향이 나는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데이비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